후에 기출문제만 있는 거 아시죠? 자, 기출문제 오늘은 지적법 1장부터 4장까지 쭉 볼 겁니다. 수업은 오전 수업 끝나고 1시간 뒤에 시작할 겁니다. 자, 49페이지 하고 보십시오. 제5절 타이틀이 뭐로 바뀌었죠? 자, 지적공부 등록된 사항을 왜 정정할까요? 자, 그런데 목차를 봤더니 SS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1번 볼까요? SS 2번을 찾아야 될까요? 평소에는 안 찾는데 오늘은 좀 찾아봐야죠. SS 2번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정정을 하는데, 자, SS 1번 토지 표시, SS 2번은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있을 때, 오류가 있을 때 고쳐서 바로 잡는데 목차가 다르단 말은 절차도 다르다는 거겠죠. 자, 먼저 SS 1번 뭐가 잘못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놓고 상상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 6가지 읊어 보십시오. 그렇죠. 1월달만 해도 입 깍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도 떠듬떠듬 뭐하라도 이야기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중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서 바로잡죠. 그런데 어떻게 잡을 거냐? 다시 1번 무슨 신청? 소유자의 신청한 정정. 2번은 그러면 범위가 또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이건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지적은 직권 등록주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는데 칠판에 그림 보면서 어느 게 범위가 넓구나. 직권 정정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가지는 직권 정정도 되고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고 신청 정정이 되는데 이 별표는 무슨 뜻이 돼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뭘로는? 직권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게 있단 말이죠. 컨닝하지 마시고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고치는데 직권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소유자가 신청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경계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인데 이 경계선에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정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직권을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여러분 땅입니다. 근데 이 봤더니 경계선이 이렇게 있을 선이 아니고 노란색으로 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걸 무거동 남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발견하고 아 이게 뭐였구나. 잘못있구나 라고 뭐 했다면 직권으로 고쳤다면 여러분이 땅 주인인데 나는 아무 신청도 안 했는데 내 땅이 줄어들었잖아요. 다행히 검찰청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사돈에 8촌에 사돈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면 이거 처리했던 지적과 공무원은 어디 가야 돼요? 검찰청이 조사받으러 가야 되죠. 조사받겠죠. 얼마 먹고 고쳤냐? 공무원이 뭐라 하겠어요? 아니다. 이 선이 뭐해서 잘못되었길래 내가 뭐 했을 뿐이다. 고쳤을 뿐이다. 말 믿어져 안 믿어져? 이런 꼴 몇 번 당하고 법에다 넣어놓은 거죠. 경계는 잘못됐으면 너희들이 와서 뭐 해라. 신청해야지 이것까지 봐한다. 직권으로 고쳐주지는 않겠다고요. 자, 그러면 누가 신청해야 돼요? 갑이 와서 신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갑이 혼자 와서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게 되면 공무원이 그러죠. 이웃집 사람한테 승낙을 받아왔니? 그래서 을한테 가서 뭐 받아와라? 승낙서 안 해주면 소송에서 판결 받아오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거기 1번은 가로 1번 형광펜 넣으면 되겠죠. 뭐가 경계가 변경될 때 쭉 읽으시면 정정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가로 안에 뭐 하진 마라. 직권정정 X 하면서 어디 불려다니니까 대답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검찰청 가야 됩니다. 지금
1번, 2번 키워드 잡으시고 뭐 받아오시고 승낙서. 소송 안 해주면 소송에서 판결 받아오시고. 가로 2번 눈으로 쭉 가시다가 동그라미 1번 이때 하는 측량 제목이 밑줄 하십시오. 등록상 정정 측량에다 밑줄 하시고 성과도는 동그라미 크게 하신 다음에 성과도는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측량 성과도가 나왔다는 말은 검사까지 받았다는 말이고 원본이 어디 있으니까 소관청에 있으니까 거기 위에 다만 소관청이 뭐 할 때 관리하면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게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기출문제가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 측량 무슨 측량이고 등록상 정정 측량이고 검사 받겠죠. 측량 성과도는 누가 관리하기 때문에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측량 성과도를 따로 첨부하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요. 자, 반면에 이제 큰 2번은 이것 뺀 나머지인데 거기 직권정정 사유가 몇 가지 있다고요? 10가지인데 제 말을 잘 듣고 답을 찾으십시오. 10가지의 공통점을 3초 드릴 테니까 찾아오십시오. 똑딱, 똑딱, 똑딱. 3초 만에 찾으려고 봤더니 1번 읽기도 전에 끝나버렸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3초 만에 찾아야 된다면 뭘 찾고 나왔어야 된다면 경우를 찾았어야 됩니다. 끝 단어가 다 뭐예요? 경우요. 자, 그럼 이제 10초 드릴 테니까 10가지의 공통점 찾아와 보십시오. 경우 앞에까지 찾는 거죠. 공부하실 때 나한테 시간이 1시간 주어졌을 때하고 2시간 주었을 때 공부하는 방법과 양이 달라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시간이 1시간 있든 10분 있든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라고요. 10분 주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저렇게 잡으러 없나? 그때는 뭐만 보는 거예요? 키워드만 보고 버릴 건 버리고 큰 틀만 잡는 거죠. 1시간 주어지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데까지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해야 마지막에 시험 일주일 남기고 하루에 한 과목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요. 자, 거기 전부 다 경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잘못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오류가 있다는 걸 깔려 있죠. 자, 너무 세게 줄 긋지 마시고 보면서만 많이 보시라. 1번 왜 직권 정정해줘요? 뭐하고? 토지 이동 정리 계류서와 다르게 됐단 말은 입력 잘못시킨 거잖아요. 2번은 별표 쳤었죠. 지난주에 봤었죠. 기억은 안 나지만 자꾸 흔적이 남아있죠.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면적에는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되어 있다면 이 정도는 뭐한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지만 뭐에 증감이 있다면?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고 직권 정정할 수는 없다고요. 3번은 너무 길어서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안 읽어도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만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면이 2장이 필요하겠죠. 면적은 맞게 나오는데 2장의 도면을 맞춰보면 선이 안 맞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신청할까요? 이 정도는 직권 정정해 줄까요? 3번은 보면서 그런 경우구나.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 너무 길어서요. 4번 버텨내십시오.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잖아요. 5번은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시험에 한번 답이 나온 적 있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했죠? 측량을 잘못했을 때는 정정사유일까요? 징계사유일까요? 징계사유지 정정사유는 아니고 앞부분은 뭐라고 됐어요?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됐으면 그 정도는 뭐하고? 직권 정정한다고요. 6번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었죠. 자, 7번 의결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적부심사에 따라서 뭐까지 나왔다? 의결서까지 나왔단 말은 이미 위원회에서 거쳤잖아요. 이 정도는 맞다. 직권 정정인데, 자, 57페이지 하고 보십시오. 미리 거기다 한번 깔아놓을게요. 자, 57페이지 아래쪽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먼저 눈으로 읽으십시오.
소관청은, 세종시장은 위원회 뭘 받았으면, 의결서 받았으면, 의결서 야 경계 고쳐라 라고 됐으면 그에 따라 지적공무 등록상을 받는다. 시험장 가면 직권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도 그 정도는 받는다. 직권에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시라고요. 직권으로 정정한다고요. 자, 왜 그 말이 중요하냐면 다시 원위치 해보시면 49페이지 오셔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으면서 가보십시오. 6번과 7번은 왜 밑줄을 그었을까요? 라고 하고 뒤에는 원래 안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집에 가면 계속 문자가 옵니다. 왜 밑줄 그었어요? 지금은 써놨습니다. 왜 밑줄 그었죠? 여기에 대한 예거든요. 자, 아까 경계는 뭘로 하지 말아 했죠? 직권정량이 말하는데 몇 번하고 몇 번은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 초과할 때 위원회 의결서 있을 때는 경계도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이웃집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싸울 만큼 싸우고 그래서 이때는 뭐도 필요 없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경계를 고칠 때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이웃집 사람이 뭐 받아오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는 경계도 뭐 할 수 있고 직권 정정하고 이웃집 사람 알 만큼 알고 싸울 만큼 싸운 사람들이니까 뭐도 필요 없다.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다고요. 자, 6, 7번 그래 중요한 말이고 자 8번 올라와서 줄대지 마시고 어째서 직권 정정.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땅인데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누가 고쳐준다고요? 구청 공무원이야.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잖아요. 8번 잘못 입력 대상 이 정도는 내가 뭐 안 해도 신청해도 직권으로 고쳐줘라 이 말이죠. 자 9번 아까 봤었죠. 자 10번 왜 면적인데 고쳐줘요? 이건 계산기 잘못 두드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한다? 뭐 안 해도 원래는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명백한 오류 10가지는 신청 없이도 소관청이 뭐 한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직권으로 고쳤습니다. 땅 주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마지막에 통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렇게 고쳤다는 사실 뭐 하시고 통지해 주시라고요. 자 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자 이걸로 다시 해볼게요. 경계가 잘못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경계는 뭘로 못하고 직권으로 안 되고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이 계속 남아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선을 가지고 현장 가서 측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1번 정지에다 세모하시고 뜻만 새기십시오. 뭐가 잘못되어 있다면 경계나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걸 고칠 때까지는 측량을 뭐 한다? 정지하는데 뒤에 당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당근 벌써 몇 개째 드시죠? 여기서는 무슨 당근이에요? 이거 들고 가서 측량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걸 뭐 하기 위한 정정하기 위한 측량은 당연히 만다. 허용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가는데 작년 시험이 그 아래서 나왔거든요. 이분이 나는 지금 중개사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다. 진짜 왜 시간이 없죠?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공부를 걱정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자, 이 땅을 산 사람은 나중에 뭐 당할 수가 있죠? 뒤통수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소관청은 토지대장이나 도장을 꽝 찍어 놓습니다. 도장 제목에다 형광펜 칠해 보십시오. 도장 제목이 이렇게 하고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대장 띄게 되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프린터로 뽑혀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참 중개하려는 땅인데 토지대장이 이렇게 정정 대상 토지 찍혀 나오면 중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개업소 가면요 내 입에 들어온 떡도 이웃집 중개사무소에서 빼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뭐 하면 기다리면 그게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거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계약서 쓰는 거죠. 계약서 쓴 다음에 특약사항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나중에 정정이 됐을 때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뭐 한다?
정산하기로 한다. 제곱미터당 가격은 얼마 해놓고 뭐 해야 돼? 일단 계약서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특이하게 안 넣어놨다가는 중개업자 또 책임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다 뭐라고 박아놓는 거예요. 정정 대상토인데 프린터 뽑으면 무슨 색으로 나온다고요? 했더니 어떤 우리 집은 검정색으로 나오던데 흑백 프린터는 검정색으로 나온다. 음영만 주는데 이게 칼라 프린터는 뭐라고 찍혀나와요? 빨간색으로 찍혀나온다고요. 왜 이 도장이 필요하다고요? 경계는 직권으로 못하고 소유자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장이 필요하다고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목차가 바뀌었죠. SS 2번 뭐로 바뀌었죠? 자, 아까 SS 1번은 뭐였어요? 토지 표시고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뭐가 잘못됐다? 자, 목차를 봤더니 다시 1번, 2번 무슨 차예요?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14번 땅 지목 전 면적 500 나오고 소유자는 갑인데 여기 소유자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소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주민등록번호 또 나오는데 지금 이것 중에 하나에 뭐가 있다는 게 잘못이 있다고요. 그럼 이걸 고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얘는 74년이라 84년생인데 잘못되어 있다. 목차가 1번 무슨 토지? 그러면 뭐 들고 와라? 그러면 갑이 들고 오는 거죠. 뭐 들고 오는 거죠? 봐라. 등기부에 나는 몇 년생으로 돼 있다. 84년생으로 했는데 잘못되어 있으니까 빨리 뭐 해달라? 고쳐달라라고 말하면 신청하면 그러면 공무원이 뭐라 하겠어요? 미안하다 하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고쳐주는데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거기 지금 정정 자료는 줄 그려가지 마시고 한마디로 퉁 치면 뭔 말이에요? 등기부 보고 고치라고요. 근데 객관식 정답 후보 뭘로는 안 된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전산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가로 2번 소유자가 뭐 해도 되고 정정 신청해도 고쳐주고 소관청이 직권 정정할 수도 있다. 근데 2번은 무슨 토지야? 이게 뭐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뭘 보고 고쳐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자 거기 객관식이다 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는 첨부서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무슨 상태인데?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거기 가로 2번에 하나 함정 있죠. 소유자가 뭐하며? 신청하면 정정이 되지만 뭘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여기는 직권으로는 정정이 안 되는 거겠어요? 자, 아까 여기는 직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등기부와 대장을 비교하는 건 지적과 공무원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직권으로도 고치지만 뭐일 때? 미등기일 때 직권으로 한다는 말은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공무원이 여러분의 뭘 열어보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어보고 얘가 건늙어서 그렇지 몇 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소유자가 뭐하면 신청하면 바로 잡아주고 이때는 뭘로는 안 되는 게 직권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이게 이제 정정의 문제인데 제 6절은 타이틀이 뭐라고 할게요? 자, 저거다 다 같은 논리인데 새로 써볼게요. 지적공무 등록된 사항이 크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 표시와 그 다음에 소유자인데 아까는 뭐였어요? 정정인데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거죠. 얘네들이 오류가 아니라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SS 1번 제목이 뭐예요? SS 2번은 자, 여기는 토지 표시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SS 2번은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먼저 토지 표시가 변경되면 정리를 하는데 토지 표시가 변경되는 걸 토지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1번 무슨 정리? 토지 이동 정리. 가로 1번 정리 대상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라고 대답하고 좀 뻔뻔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1번만 봐도 6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6가지 그럴 수가 있죠. 오늘 배운 거 다요. 그럼 거기는 애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잖아. 뭐가 바뀌었으면 좌우주가 토지 표시가 변경되면 다 뭐한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정리 대상은 애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얘네들이 다 뭐다? 토지 이동이다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다만 6번에다 세모하시고 6번 지적 공부를 봐야죠. 복구는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복구는 이동이 아니지만 정리 대상에는 들어갔으니까 6번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가서 정리를 언제 할까요? 정리 시기 공사 착수할 때 할까요? 공사 끝났을 때 할까요? 공사가 끝나봐야 면적이 어찌 될지 알 수 있겠죠.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정리할 수 없다. 가로 3번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가 뭐 해도 되고 신청해도 되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이거 정리할 때 대충 할까요? 이쁘게 할까요? 거기 이쁘게다 동그라미 하시고 앞에 밑줄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뭘 꾸민 다음에 그냥 말 붙이면 되죠. 토지 이동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꾸민 다음에 입력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걸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쁘게 보였다. 정리가 됐다. 땅 주인 뿌듯하겠죠. 그런데 다시 큰 2번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큰 1번이었고 큰 2번 이게 나왔죠. 뭐 해줘라. 자, 그러면 책 보지 마시고 왜 등기 촉탁이 필요로 하죠? 니네 지적 공부의 지목이 대로 바뀌었지만 등기는 아직 뭐로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럼 양쪽이 불일치한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여라. 등기를 촉탁해줘야 양쪽이 뭐한다. 일치된다. 가로 1번 눈으로 하시고 가로 2번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촉탁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라는 것은 뻔뻔하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에 떠오르는 거 다 한번 써보십시오. 신기등록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써야 되죠.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하고 3번에 바단에 있으니까 놔두시고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었다면 다 촉탁이 되는데 1번서부터 6번을 많이 읽어두시라고요. 물론 박스에다 별표를 하시고 이제 시험 문제 정리하면 거기서 나오죠. 하나씩 이유를 대십시오. 첫 번째 신규등록은 등기 촉탁해준다 안 해준다? 왜냐고 묻는다면 얘네들은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등기지만 변경 등기를 해주는 거지만 당신네들은 뭐가 없고 근데 이때 하게 되면 이거 무슨 등기 하는 결과가 돼요. 이건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봐한다. 촉탁하지 않는다. 자, 2번 복구는 뭐라고 써놨죠? 자, 먼저 복구는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그래서도 답이 되고 또 옆에 제가 다른 농담 써놨죠. 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불타면서 토지에 대한 불타버렸습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도 같이 불타버렸겠죠. 2번이 그 말이잖아요. 등기는 멀쩡하니까 니네들만 복구하고 뭐 할 필요는 없다.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올해 애가 시험에 나올 차례입니다. 대장상 뭘 정리했다? 등기 촉탁해준다 안 해준다? 왜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봐도 되고 자 소유자가 변경돼서 정리하는 건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 있을 때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이동도 아니고 거기다 써놨다시피 소유자는 뭘 보고 정리했지? 그래서 촉탁할 필요가 없고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4번이 나옵니다. 위치 정전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자 거기 제가 물음표 하나 한 다음에 한참 하고 마지막에 뭐 하죠? 느낌표를 갖고 나오죠. 느낌표를 가지고 나올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왜 등기 촉탁 안 할까요? 위치 정전은 아까 뭐였어요? 면적은 그대로잖아요. 면적 안 바뀌잖아요. 뭔 말? 그럼 등기부 바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유치정량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라고요. 가로 3번 절차 줄대지 마시고 쭉 보면서 세금도 깎아주고 국가가 국민에서 대신 해준다 이 말이고요. 자, 3번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죠. 지금 1번이 뭐였어요? 1번이 토지이동 이쁘게 정리해라. 2번이 등기 촉탁. 3번이 통지인데 누구에게 통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사실을 소유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소유자가 신청했으면 알고 있으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고,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뭐였으면, 그럼 그때는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통지 대상이 1, 2, 3번 묶으신 다음에 제가 다 줄 써놓고 뒤에 X표 쳐놨습니다. 시험장 가면 직권이란 말이 첫 머리에 이렇게 잘 보여주겠죠. 중간에 숨겨놓겠죠. 뭘로 하게 되면 직권으로 하면 통지할 필요가 있지만 제일 끝에 가로 안에 뭘로 했다면, 자, 반면에 7번과 8번은 묶으신 다음에 물음표 하나 던져 놓으시고요. 함정입니다. 7번, 8번 왜 함정일까요?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뭐 신청했으면 통지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신청했으니까? 사업 시행자가 하거나 대의 신청자였다면 그때는 뭐 한다? 통지를 해주란 말이에요. 4, 5, 6번은 줄대지 마시고 왜 직권이란 말이 없는데 통지를 할까요? (4, 5, 6번은) 애초에 신청이 있을 수가 없고 처음부터 뭘로만? 직권으로만.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 뭐 안 넣어놨더라도요, 직권이란 말이 없더라도 당연히 말하는 거예요. 통지해 준다고요. 반면에 9번에 나는 별표를 하시고 9번은 위에 끝들하고 라인이 다릅니다. 자, 1번서부터 8번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아느냐 모르냐. 모르면 통지하는데, 자, 9번은 등기 촉탁했다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통지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등기 촉탁했다면 편지가 어떻게 오고 가죠?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왔다가 등기를 마치면 다시 또 소관청에 오는데 이것 관청끼리 서류가 오고 갔잖아요. 그래서 9번 무슨 말 나오면, 등기 촉탁 나오면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뭐 한다? 통지를 하는데, 또 하나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2번 통지시기 1, 2번 날짜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15일짜리입니까? 7일입니까? 등기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며칠? 그냥 군청 내에서 끝났으니까 7일. 등기가 필요했다면 15일인데 15일 기산점도 잡아 놓으십시오. 언제로부터 15일? 소관청에 접수된 날부터 15일인데 올해 시험은 거기 기산점이 시험에 나올 차례입니다. 반면에 가로 3번은 없는 애다 동그라미 하시고 주소나 거소를 알 수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일간신문에 띄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끝낼 수도 있다 말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라인이 어느 라인이었죠? 이거야. 토지 표시 변경되면 이쁘게 정리하고 토지동 있으면 촉탁도 해주거나 안 하고 정리된 사실을 봐하고 통지하는데, SS 2번 목차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는 거죠? 다시 목차가 1번 무슨 토지? 2번. 자, 여기다 지금 토지대장에 뭘 올리려고 한다? 소유자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태다? 신규 동료란 말은 등기가 없다. 그럼 소유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큰 2번에 가로 1번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특히 주인 없는 땅은 누구 걸로 올려준다? 국으로 한다. 자, 그래서 신규동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를 토대로 뭐가 나왔겠어요? 등기부가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여러분이 매도인 갑부터 이걸 매수했다. 자, 이건 사실의 변화입니까? 권리의 변화입니까? 그럼 등기 먼저 가야 될까요? 대장 먼저 갈까요? (3주) 동안 했던 게 다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연히 186조 어디 먼저 가야 돼요? 등기를 가서 이렇게 하면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을로 뭐야 돼요?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1번 등기된 토지 가로 1번 정리자료 줄 긋지 마시고 퉁 치면 뭔 말이야? 등기부 보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가로 2번 정리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다. 거기 번호가 1, 2, 3. 자, 1번 어떻게 정리한다? 이분이 오겠죠. 이분이 와서 내 것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정리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등기는 서두르지만 어디까지는 안 가요. 지적가까지는 안 가면 양쪽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자, 누가 편지 보내줘야? 편지가 어디서 발신이 돼요 지금? 지금 소관청에 보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등기소에서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뭐 하는 거예요? 통지서를 보내주면 통지서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양쪽 소유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일치되잖아요. 이런 통지인데 교재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봤는데 또 그새 또 잊어버렸다니까요. 자, 110페이지야. 자, 110페이지 가로 4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거기다 뭐 표시해 놨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5월 2일이면 며칠 전이죠? 딱 2주 전이죠. 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으면 원래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니까 등기소가 여기다 뭐 해라? 통지서를 보내주면 양쪽이 뭐 하도록 일치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렇게 정리하려고 봤더니 거기 박스에다 별표를 하시고 편지 제목부터 박스 안에 4줄 혼자 깨달으십시오. 박스 안에 편지 제목 있죠. 자,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지목이 됐는데 여기 편지에 등기부상에는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양쪽에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를 정리해주지 않고 편지를 하죠. 편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 소유자 정리하라 하지 말고 너희나 잘해라. 이렇게 편지 보냈는데 편지 제목이 불법 통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도 불일치상 통지서. 첫 번째 언제 편지가 간다고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그럼 거기서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 잘못이다 대장 잘못이다? 제 잘못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자 여기는 지목이 되고 등기는 지목이 전이다. 양쪽에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뭐 잘못이에요? 토지 표시는 이게 우선하잖아요. 뭐가 잘못이에요? 니네 거 잘못됐으니까 니네 거 고쳐지기 전까지 우리도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중요한 말이 뭐가 틀릴 때? 토지 표시할 때. 소유자 정리하고 보는데 정리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보낸다고요. 자, 이걸 받아든 등기관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열 받겠어요? 군청 공무원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니네 등기 잘못됐더라. 자, 등기관 얼마 기다려줘요? 한 달을 기다려도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면 그때 등기관이 뭘로 하냐? 직권을 하고 다시 편지 보내주면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양쪽이 뭐가 돼요?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불법 통지서가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를 여러 가지 갖추겠잖아요. 별표 크게 쳐두시고 기억할 점은 별표만 쳐뒀다고 시험장에서 맞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3번 왜 필요할까? 현실은 여기와 여기에 내용들이 소유자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지적법에 나왔죠. 여기 지적과 공무원은 등기를 한 번씩 뭐 해라?
열어봐라 해서 틀리면 등기부 띄어다가 니가라도 뭐 해라 이렇게 정리해라. 그러면 어디에가 니가라도 돼 있어요? 직권이야. 그럼 지금 정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소유자가 뭐 하면 해주고 신청하면 해주고 신청 없더라도 소관청에 등기소에 통지서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더라고요. 자, 큰 3번 내라서 이쁘게 정리하려면 꾸며야 되니까 밑줄 쳐야 되겠죠. 뭐 작성하고. 근데 아까 뭐 결의서 하나 나왔었잖아요. 아까는 무슨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고 지금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제목이 그렇게 다르더라 말이에요. 자, 가로 2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변동일자 올해는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변동일자를 써줘야 되는데 등기가 있을 때는 무슨 날짜? 등기 접수일자. 3번 바다를 매립했다면 매립증후일자. 2번 이도 저도 아니라면 바다를 매립한 것도 아니고 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등록 토지가 발견됐다. 날짜를 잡아줘야 되는데 무슨 날짜로? 소유자 정리 결의일자를 변동 기준일로 본다고요. 자, 거기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보셨고 5장 뭐가 돼 있죠? 자, 여기는 양 많지 않으니까 좀만 더 볼게요. 자, 지적 측량에서 의의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왜 측량을 하느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분할하려고 한다. 분할할 때 우리가 뭐 하죠? 왜 측량할까요?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렇죠. 여기 지적가 하면 내 땅이 올라가 있을 건데, 자, 분할할 때 측량한다는 말은 여기에다 뭘 올려줘야 돼, 이제.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데, 대충 그치 말고, 뭐해서? 측량해서 등록을 해야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등록하려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모든 경우의 수를 포섭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담장 때문에 인접토지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뭐 해봐야 돼요? 측량하죠. 근데 아까 반대가 되는 거죠. 이때는 도면에 있던 선을 지상에다 뭐 하는 거예요? 복원시켜야 된다고요. 그럼 거기 의해서 두 단어 제가 밑줄 쳐놨죠.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뭐 하려고 복원하게 해서 세 가지 밑줄 쳐보십시오.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인데 뒤에 밑줄 치면서 하십시오. 무슨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도 뭐한다? 포함한다. 이 문구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 밑에는 줄 대지 마시고 측량의 종류는 원래 몇 가지가 있었구나. 5가지인데 그 중에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 뭔만? 지적 측량만. 그러니까 애우시라는 게 아니라 원래 측량은 더 넓은 개념이라고요. 그 측량 중에 우리는 뭔만? 지적 측량만요. 자, 큰 3번 내려서 대상에서 가로 1번 등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등록을 위한 측량이 몇 가지? 11가지. 복원을 위한 측량이. 자, 2가지. 거기 측량 제목을 눈 감고 외우지 마시고 눈 뜨고 많이 읽어 두십시오. 자, 1번 기초 측량 밑줄 치면서 뭐 설치할 때? 일단 봤다는 느낌 받으시고 2번은 줄 긋지 마시고 읽어 놓으십시오. 3번 4번 5번 6번 7번과 8번은 뒤에서 묶으시고 뭘 만들 때? 좌표 만들고 9번 무슨 측량? 등록상 정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정정할 때도 측량을 한다 이 말이고 10번째 밑줄 하시고 무슨 측량? 검사로 하는 측량도 있구나. 11번 별표를 하시고 무슨 측량? 자, 이 11가지는 라인이 어느 쪽 라인이다? 등록을 위한 라인이야. 근데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 할 때도 보고 1번 경계 복원 측량이다. 최대한 이쁘게 색깔 넣어주시고요. 경계를 뭐 할 때? 그 밑에 두 줄에서 뜻을 새겨보십시오. 자, 이걸 등록할 때 A라는 방법으로 등록하고 그 당시가 74년. 이걸 복원한 때가 2014년. A라는 방법으로 측량할까요? 새로 나온 B라는 방법으로 측량할까요?
그 말입니다, 지금. 새 방법 나왔다고 새 방법 쓰지 말고 올릴 때 썼던 방법대로 봐야 돼. 똑같은 방법으로 복원해야 정확하게 복원이 되겠죠. 자, 2번 지적 현황 측량에다 이쁘게 색깔 넣어주시고 별표도 넣어주시고 주로 나오면 2번 지적 현황 측량인데 1번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이 발견해 보십시오. 좀 차이가 나긴 나죠. 여러분이 똑같은 돈 들어간다면 경계 보건 측량 하시겠습니까? 지적 현황 측량 하겠습니까? 뭐 차이를 알아야 뭘 선택을 하는 거죠. 같은 돈이면 2번 해야 되죠. 자, 경계 보건 측량 뭐냐면 선만 복원해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대충 들어갔구나 하는데 지적 현황 측량은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한 거죠. 담장과 이게 얼만큼 떨어졌고 내가 침범했다면 면적은 얼마나 침범했는지 이런 것까지 두 가지를 뭐 해주는 거예요? 대비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경계보고는 말 그대로 선만 봐하고 복원해 주지만 지적현황 측량은 잘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 주잖아요. 경계와 뭘? 현황을 대비해 주는 걸 뭐라 한다? 지적현황 측량인데 최근에는 2번을 많이 쓰고 있다고요. 물론 공통점 둘 다 뭐 하는 측량이야? 복원과 관련되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54페이지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그 페이지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럴 때 참 여러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걱정은 이렇게 별표만 쳤는데 정말 그걸 보는지 볼 때는 또 띄엄띄엄 보는지.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시죠. 내가 땅을 분할하려고 한다. 측량 맡기겠죠. 자, 가로 1번 줄 긋지 마시고 누가 측량 맡길 수 있어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대의할 수 있는 사람 줄 칠 거 없잖아요. 가로 2번, 자,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자, 이걸 지적 소관청에 가게 되면 측량은 뭐 해야 돼요? 수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적 측량 수행자인데 다만 오해할 게 안 될 게요.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사무실이 저기 골목 뒤편에 임대로 싼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출장소가. 그래서 구청이 짠하니까 구청 민원 접수실에 가게 되면 책상 하나 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 측량 수행자 직원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접수 받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나가서 측량은 소관청이 의뢰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하는데 다만 업무 편의로 해서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자리 하나씩만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의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 가로 안에 안이채서 써놨잖아요. 누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다. 자, 가로 3번은 줄 대지 마시고 돈 내야 됩니다. 1번, 2번 눈으로 가시고 다음에 안 봐도 되고 3번 보다 보면 읽어가시다가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에다만 세모하시고 그리고 앞에 치를 기억해 내시라고요. 신청 안 하고 직권으로 하면 측량수수를 안 낼 것 같죠?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다만 뭐로 됐을 때? 이때만큼 봐한다. 받아내지 않겠다. 그걸 뒤집으면 다른 때는 다 봐한다. 직권으로도 받아낸다고요. 가로 4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자, 이게 시험에 두어 번 나온 이유가 지적 측량을 우리가 여기다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뭐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다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소관청은 검사를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도 중요하고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한테 뭘 내라? 계획서를 제출해라. 머릿속에서 그래야 소관청이 뭐 준비하지? 검사를 준비한다고요. 자, 내려와서 가로 5번에다 다시 별표를 하시고 자, 거기 날짜 매년 나옵니다. 측량기간 며칠? 검사기간 4일. 그럼 토탈 며칠은 잡아야 돼요? 9일.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날짜를 더 줘야 되겠죠. 기준점 설치할 때는 계산 방식이 15개까지는 며칠? 4일인데 15개 넘어서면
며칠 깔고, 4일을 깔고, 거기다가 이제 초과되는 몇 개마다, 4개까지마다 하루를 가산해 주면 되고, 계약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LH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나누는 방법. 4분의 3이 무슨 기간?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여기서는 늘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날짜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그림입니다. 얘네들이 측량을 했으면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검사는 누가 하는 거야? 지적소관청. 자, 동그라미 1번 주어 잡으시고요. 누가 검사한다? 그 다음에 끝까지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칠판 보시면 검사해봤더니 이 측량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합격증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고 다시 측량해 와야 되겠죠. 근데 검사해봤더니 측량이 정확하게 됐다 그러면 이때 합격증을 주겠죠. 합격증 제목에다 밑줄 쳐보십시오. 지적 측량 성과도. 자, 그러면 이 서류가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자, 수행자한테 주게 되면 수행자는 누구한테? 측량을 의뢰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뭐 신청하는 거예요? 분할 신청할 때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다는 말은요? 측량 성과다라는 말은 누가 검사한 거예요? 소관청이 검사하고 원본은 자기가 했고 수행자는 돈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의뢰인. 이 사람 이제 분할 측량이 아니라 지적과에서 무슨 신청? 분할 신청. 측량 성과도를 원래는 첨부해야 되지만 어디 안에 있으니까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자, 물론 이제 시험은 그 밑에 3번에다 먼저 별표를 하시고 3번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뭐 받지 않는다. 시험장 가면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없겠죠. 자, 왜 검사 안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칠판에서도 힌트가 있습니다. 측량 안 한다고요? 이거요. 왜 검사를 하냐면 등록할 때 쉬운 말로 새롭게 선 올릴 때는 잘 올리라고 뭐 받아야 돼요? 검사 받는데 이 두 가지 이쪽이잖아요. 선을 보고 나기 때문에 선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뭐 받을 필요 없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인데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그럼 이 그 두 가지는 면적을 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선만 보고만 하기 때문에 면적을 잴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오류가 발견되더라. 그러면 이때는 면적을 재야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지난주에 박쥐 한 마리 잡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다 22페이지 써두시고 22페이지 잡으십시오. (22페이지) 박쥐 써놨죠. 그럼 이제 해결하시라고요. 아무 말 없이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 쪽에 서 있잖아요. 근데 왼쪽 8번에는 뭐라고 된 거예요? 수반되는 경우 이런 꼬리를 달게 되면 그때는 뭐 한다? 대상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대상이 아니지만 외의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왜 거기가 박쥐가 나오는 거죠? 동화책 읽어본 적 오래되세요? 옛날에 새들의 나라와 동물의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박쥐는 어느 나라 편 들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쥐라고요. 그럼 이제 7월 달에 이거 할 때는 그때 새로운 사람한테는 왜 박쥐인지를 제가 설명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해주면 돼요?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2달 고생해봐. 그러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라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올해 좀 어렵게 나온다면 뭐가 나올 거냐면 이거야. 검사는 여기서 한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것도 있더라.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는 누가? 이분이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다 세모하시고 밑줄 쳐보십시오. 누가 검사를 하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검사하는 기억번. 자, 무슨 점에 대해서? 지적 삼각점인데 오른쪽 페이지 봐보십시오. 아래쪽 표를 봐보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표를 해석해 보십시오. 지적 기준점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이걸 누군가는 땅바닥에다 받고 와야 된다. 누가 설치한다? 지적소관청이 다 설치한다. 거기 설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산꼭대기에다 골목길에다 누가 설치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 옆에 성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어디다 박아놨는지 장부를 만들어 둔다. 그런데 성과 관리가 좀 특이하죠. 아래 두 점은 누가 하고 그 위에 지적삼각점은 거기다 형광펜 하시고 그러면 자, 지적삼각점은 누가 성과를 관리한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설치했는지를 누가 검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검사하는 거죠. 그럼 밑에 치는 다 누가 성과도 관리하는 거죠. 검사도 누가 하겠어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그 표에서 끝내시라고요. 지적삼각점을 설치하는 건 누가 설치한다? 근데 성과는 누가 진다? 시도의사. 성과 올릴 때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검사도 누가 된다? 시도의사가 검사를 한다고요. 오신 김에 옆에 궁금하면 뭐 해볼 수도 있다. 열람 등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누구한테 가서 띄면 돼요? 장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밑에 두 점은 다 누구죠 지금? 근데 거기가 또 형광펜 하시고 누구한테 가서 뗄 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당연히 떼는 거죠. 근데 온라인 시스템이니까 누구에게 가서도 지적소관청 가서도 뭐한다? 지적삼각점 등본을 뗄 수 있다. 그러면 첫 줄만 해석을 잘 하시라고요. 다시 왼쪽 오셔가지고 힘 빼시고 그래서 지적삼각점은 누가 검사한다? 시도지사가 N은 검사를 하는구나 이 말이죠. 자, 니은번은 경위 측량법 형광펜 하시고 뒤에 지적확정 측량 형광펜 하시고 둘 다 뭐가 나와야 돼요? XY. 뭔 말이냐? 처음으로 뭘 만드는 거야? 좌표를 만든다면 이때는 누가 검사한다? 시도지사인데 거기 면적은 줄긋지 마시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면적이 작을 때는 누가 하고? 소관청이 하고 면적이 넓을 때만 하는데 면적까지 중개사실에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좌표를 만들 때 원칙적으로 누가 검사한대? 시도자인데 면적이 작을 때는 누가 해준다? 소관청이 준다고요. 거기 검사 쪽에 올해는 좀 신경 써보시고요. 자, 오른쪽 오셔서 큰 5번 방법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6가지인데 눈 감고 외우지 마시고 눈 뜨고 읽어두십시오. 우리 시험에 나오더라도 어렵게 안 나오니까 6가지 쭉 읽어가시고요. 9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목차 잡으십시오. 뭐와 뭐로 나뉘는데?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기초 측량 밑줄 치면서 뭐 설치할 때? 지적 기준점 정할 때는 측량을 뭐라 한다? 기초 측량. 반면에 가로 2번은 동그라미 2번 눈으로 봐보십시오. 자, 아까 등록을 위한 측량이 11가지, 복원을 위한 측량이 2가지, 총 몇 가지? 13가지인데 이 13가지를 다시 나눴을 때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무슨 측량? 기초 측량. 이거 뺀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이다. 그러면 옆에다 숫자 써보십시오. 세부 측량은 몇 개일까요? 13 빼기 1 이렇게 써놓는다. 13개 중에 못 뺀 나머지 기초 측량 뺀 나머지는 다 뭐하다? 기준점 가지고 세부적으로 도면 만들 때 하는 측량이 된다고요. 큰 7번 제목이 뭐였죠? 지적 기준점인데 줄 대지 마시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측량 기준점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종류가 몇 가지예요?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 3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지적 기준점만. 그러니까 종류 안 외워도 되는데 지적 기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상위 개념이 있다고요. 측량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뭔만? 지적 기준점. 가로 2번 설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내용은 표 봤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가로 3번 성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누가 장부 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가로 4번 등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표하고 맞춰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제2절 지적위원회인데서 큰 1번 지적위원회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번 묶어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무슨 위원회? 어디에 있겠어요?
지방이 있습니다. 중앙 지정위는 어디 있겠어요? 중앙에 있습니다. 지방 지정위는 어디에 설치가 되고? 끝까지 지방 하지 말고 찾아서 그런 걸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시도에. 반면에 중앙 지정위는 국토교통부. 자, 거기 5가지 의결사항 묶어 놓으십시오. 디귿번만 밑줄 쳐 보십시오. 적부 심사입니까? 재심사입니까?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은 줄 긋지 마시고 볼 때마다 읽어만 두십시오. 근데 이제 이것만 잡으시라고요. 적부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야? 지방이사이기 때문에 적부 심사에다 무슨? 재심사는 어디에서?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적부 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 가로 2번 구성 그냥 가기만 하니까 1번 숫자만 밑줄 치십시오. 몇 사람으로 구성한다? 5명에서 10명. 자, 가로 3번 회의 며칠 전까지 소집해라. 5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올해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올해는 그 밑에 큰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무슨 심사? 적부 심사인데 오른쪽 페이지 표를 한번 빠르게 봐보십시오. 나중에는 그 표만 보고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례 들어볼게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경계보건청장에 했더니 A라는 기사가 이렇게 해줘서 갑이 목소리가 커졌는데 의리 나는 못 믿겠다. 다시 맡겼더니 B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선은 하나인데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왔죠. 이때 누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따지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적부심사야. 자, 1번부터 보십시오. 누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 당연히 하겠죠. 이해관계인데 제가 밑줄 쳐놨죠. 누구도. 이분들도 하다 보니까 이 선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뭐하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도. 지적측량 수행자도. 그 다음에 형광펜을 최대한 이쁘게 쳐야 되는데 적부심사를 청구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청구합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까? 그래서 여기가 시도에 있지만 시도지사는 거쳐서 어디에 청구하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표현. 어디를 거치지만 시도지사를 거치지만 청구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판단해달라는 거야. 위원회에서 의결해달라는데 밑에 직원이 없다 보니까 서류는 여기다 내지만 우리는 거칠 뿐이고 청구는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줄 대지 마시고 시도지사는 뭐 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거쳐서 여기다 내주라고요. 자, 며칠이네? 30일에 해부하는데 뭐 조사하는지 읽어봤죠. 눈으로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어서 4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30일인 해부했으면 이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의결서가 나오는데 주로 거기서 함정이 파질 거라고요. 며칠 이내 의결해라. 60일 이내 의결해라. 그런데 너무 짧았다. 안 되겠더라. 몇 번 연장할 수 있다? 30일에서 한 번 연장한다. 누구 마음대로? 의결로서 연장할 수 있다고요. 자, 의결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A가 정확한 거라고 의결서가 나왔다. 그러면 책복이잖아요. 이 의결서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누가 의결했죠? 지적위원회가 누구에게 주겠어요? 시도지사에게 주는데 며칠 이내에 줘야 돼요? 감히 위원들한테 언제까지 하라 말할 수는 없으니까 동그라미 치면 언제? 지체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왔죠?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이제 누구한테 줘야 돼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데 여기는 날짜가 나오죠. 며칠? 7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누구에게 보내준다고요? 청구인 밑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청구인한테도 보내주고 누구한테도? 이해관계인에게도요. 자, 여기서 누가 불만이겠어요, 이제? 이게 맞다고 나왔으니까 갑은 끝내고 싶은데 우리는 열받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들어가는 거야? 재심사 청구야. 자, 그러면 거기
가로 2번 내려서 1번. 제일 중요한 날짜 며칠이네. 90일이네.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관님 어디 갔어요? 안 써놨네요. 국장님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 다음에 칠판 보면 준용합니다. 국장님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사해서 며칠이네? 30일에 해부하고, 이분들도 뭐 하겠어요? 의결서 준용하니까 며칠이네? 60일. 30일 한 번 연장해서 의결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의결서가 뒤집어져 가지고 B가 정확한 측량이다. 자, 이 의결서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중앙지적위원회가 누구한테? 국장님 지체 없이. 자, 국장님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이거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는 며칠? 7일. 여기까지는 준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자, 여기서 국장님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국장님 누구에게? 시도의사. 시도의사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위원회가 아니죠. 위원회 떠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뭐 받았어요? 의결서를 받았으면 의결서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정정하는데, 이때 경계를 직권 정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내려와서 보니까 가로 3번에 1번에 뭐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까서 본 적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경계를 직권정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때는 직권정리해도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이때 이분들의 승낙서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 두 사람 알아요, 몰라요? 이거 측량할 때 땅 주인 입회시킬 것 같아요, 입회 안 할 것 같아요? 다 알 만큼 하는데 여기서 뭐도 필요 없어요. 승낙서도 필요 없고, 이 정도는 뭐 하는 게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미리 봤던 이유가, 지적위원회에 뭐가 있으면, 의결서가 있으면 경계도 뭐 할 수 있겠구나. 직권 정정이 되는 거고, 뭐도 필요 없다. 알 만큼 알고 다 다툴 만큼 다퉜잖아요. 승낙서도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정정이 됐는데, 자, 여기서 자, 이제 파란색이 맞다 그랬으니까 이제 누가 기분 좋죠? 을이 좋겠죠. 갑이. 또 이거 청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일사부절에 어긋나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말 찾아보십시오. 다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똑같은 걸로 다시 뭐 할 수는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표에다가 여러분이 거기다 작업을 하시라고요. 모의고사 틀렸으면 틀린 부분에다 별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거나 자주 헷갈리면 거기다가 체킹을 해 두시라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제 3절 타이틀 잡으시고 1번과 2번 묶으신 다음에 1번 무슨 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다음 편에 옛날 이름도 알아놓으십시오. 대한지적공사인데 이름 바뀌었고, 가로 2번에 1번만 밑줄 쳐보십시오. 이 페이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무슨 빼고? 이거 빼야 되잖아요. 지들이 하고 지들이 검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뺀 나머지 하는 거고요. 큰 2번 지적측량 업자 형광펜 하시고, 등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어디 등록해야 돼요? 중개업은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되죠? 등록 관청이 어디예요? 시군구지만. 이분들은 어디 가서 올리는구나. 시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2번 업무법에서 1번 첫 단어 형광펜 하시고, 뭐가 있는지요? 이걸 반대해서 해보십시오.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 측량한다. 반대해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좌표가 없는 시골 동네는 업자들은 뭐 못한다? 측량할 수 없다 말이고. 자, 거기 가로 동그라미면 끝 단어 지적 확정 측량 형광펜 하시고, 3번은 미스가 났네요. 3번을 어디를 고쳐야 되는데 어디를 고칠까요? 지적 확정 측량이 아니라 지적 재조사 측량이에요. 뒤에다 영어로 XY 써두시고,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면 좌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업자는 어디서 한단 말이야? 좌표가 있거나 좌표를 만드는 동네에서만 한다. 측량할 수
있고 좌표가 없는 동네는 할 수가 없다고요. 큰 3번 성실 의무 성실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성실하게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못 보는 거죠. 큰 4번 손해배상 책임에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1번 제목만 밑줄 하시고 얘네들도 어디 가입하는구나. 내용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개업자처럼 애들도 어디에 보증보험 가입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나무 보시면 현재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잎사귀 하나 없이 이런 상태죠. 근데 이대로는 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5개월 지나면 한 장 넘겨보시면 나무가 어떻게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초록색 형광펜으로 이쁘게 채색도 하십시오. 그래서 몇 달 뒤면 5개월 뒤면 이렇게 돼서 합격하고 거기 새들도 날아왔어요 안 날아왔어요? 그게 돈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뭐부터 나가는 거죠? 등기법 새로 출발하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